원창국 목사, 이충건 목사입니다. 여러분 입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? 입양은 부모가 없는 아이 또는 고아가 된 아이를 양부모가 자신의 자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절차, 뭐 이런 어떤 법적인 절차를 입양이라고 하는데요. 교회 안에서 든지 교회 밖에서든 사회적으로 예전에는 입양이 굉장히 좋은 인식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다분히 있었잖아요. 근데 요즘은 좀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는 한데요. 여전히 입양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혹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네. 암암리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. 혹시 성경에서도 입양에 대한 근거가 있던가요? 확실한 근거, 딱 입양이라는 말을 써서 하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봐야죠. 근데 사랑의 적극적인 실천, 긍휼의 적극적인 실천, 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 의미라면 입양을 그렇게 적극적인 실천으로 적극적인 사랑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. 근데 뭐 입양에 대한 확실한 입양을 딱 들먹이면서 하는 말씀은 굳이는 없습니다. 그렇기는 한데요. 기독교적인 근거로 따진다면 사랑해라,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, 뭐 그런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. 그 성서적인 근거가 없기는 한데요. 저는 사실 이제 어떤 성경 부분을 읽다가 근거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느낌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. 성경의 구약시대의 성경에 보면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이렇게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어떤 고엘 제도? 이런 제도들이 있었어요. 사실은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양의 책임을 가족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짊어진다라는 의미에서의 아마 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. 사실은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당시에 그 여인에 대해서 그 남자의 형제들이 돌봐야 되는 책임으로서 가족으로서 다시 묶어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마 입양도 물론 억지로라고 들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표현하는 것은 그 입양 제도도 어쩌면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가족으로 묶는 이 제도 중에 이 입양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어쩌면 우리가 가족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재정적인 어떤 그런 후원도 하거니와 또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어떤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아닐까. 뭐 이 투자라는 표현 쓰니까 좀 이상한데 가족으로서 가족이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미래적인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입양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뭐 사람을 길러내는 거잖아요. 사람을 기르는 문제에 있어서는 돈으로만 해결이 되지 않아요. 그렇죠? 정서적인 교감도 필요한 거고 그 와중에 인격도 정착이 되는 거고 성숙이 되는 거니까 돈으로 인격이 형성되지는 않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, 제가 보기에는. 그런 의미에서 그 입양은 한 사람의 인격을 제대로 세워주는, 제대로 이렇게 성숙시키는 좋은 과정입니다. 네, 뭐 여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또 뭐 터부시하거나 좀 안 좋게 보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뭐 한때는 뭐 아동 수출 2위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기도 했었는데 그런 불명예 때문이 아니라도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, 잘 행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요즘은 뭐 사회적 어떤 그런 인식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입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입양하는 그때쯤을 맞춰서 장기간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
심지어는 이사를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. 물론 이제 그 드라마의 주제로도 입양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그런 드러내서 사실 이제 신분이 다른 신분인데 뭐 다른 신분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내용. 신분 사회예요? 아니,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. 드라마에서도. 지금도 그러니까 하고 있죠. 입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숨겨야 될 것들, 숨겨야 될, 그러니까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한 불이익이 따르는. 네, 불이익이 따르는 이런 식으로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. 여전히 지금도 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입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왜 이거를 터부시, 왜 이것을 꺼리는, 왜 이것을 숨겨야 될까? 꼭 숨겨야 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?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인식을 한꺼번에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.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해서 이 들으시는 분이 쉽게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리라 생각되지는 않아요. 그런데 무조건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보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? 선택을 해서 저런 힘든 길을 선택을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?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준다면 입양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른 방향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. 그 나은정, 기른정이라는 말이 있죠. 물론 생모, 생부처럼 나은정이 있습니다. 내 새끼니까.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핏줄의 민족 아니겠습니까? 이 핏줄에 땡긴다고 뭐 그런다는 표현도 있는데 나은정이 정말 강렬하죠. 근데 기른정이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. 내 새끼, 내 핏줄은 아니지만 키우고 나면서 이 아이와 교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를 지나면서 생겨지는 어떤 그 강렬한 끈끈한 기른정이 있게 됩니다. 입양은 결국 그렇게 기른정이 생기는 거죠. 그럼 이것을 나은정이 기른정보다 크고 기른정이 나은정보다 작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. 나은정도 귀하고 또 기른정도 굉장히 귀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렇다면 얻은 것이 더 크고 놀랍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나은정, 기른정 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뭐 나은정이 뛰어나겠어요? 기른정이 뛰어나겠어요? 이게 자칫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.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양을 경험했거나 입양을 한 사람들은 아니니까. 그런데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사실 어떤 심리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어머니는 자식에 대해서 그냥 끈끈한 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. 왜? 태 속에 품으면서 낳고 길렀으니까. 근데 아버지는 좀 다르다고 그럽니다. 시간이 좀 필요하대요. 자식에 대한 유대를 느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이론이 있더라고요.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. 입양에 대해서. 그렇긴 하지만 입양을 통해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감정적인 정서적인 경험을 할 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입양한 가정이 있어요. 그 가정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입양한 가정도 굉장히 따뜻한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따뜻하지 않으면 입양 못해요. 그렇죠. 입양을 할 때 그 가정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제 출산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이제 출산이 어렵게 됐었어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출산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의 갈등 요소들도 생기더라고요. 뭐 두 부부에게도 생기겠지만 그 어르신들 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가정에 정말 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에 자식이 없어서 불행해진다는 건 굉장히 뭐 이게 좋지 않죠. 그러니까 정말 사랑으로 출산이 되면 감사하지만 그게 안 됐다 할지라도 입양을 통해서 사랑으로 키워내는 아이가 그 가족의
사랑의 열매가 되고 또 그 뭐 어르신들에게도 이 사랑의 어떤 열매로 축복받는 아이로 자란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축복 아닐까요? 입양된 아이를 볼 때 뭐 저는 굉장히 귀하게 아름답게 키울 수 있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더군다나 입양이 된 아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래도 감사해요. 열악한 상황에서 자라야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를 갖고 있던 아이가 정말 행복한 가정에, 따뜻한 가정에 준비된 부모에게 이렇게 기회가 되어져서 한 가족을 이루어서 살게 되었다면 이 아이에게도 이것은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아이도 행복하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입양이 되어진 그 가족들에게도 축복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. 굉장히 좋은 일 아닐까요? 좋은 일입니다. 좋은 일이 아닐까요가 아니라 저희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하기는 하는데 굳이 그걸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. 더군다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입양을 하기 위한 부모로서의 자격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고 해요. 법적인 절차도 굉장히 길거든요. 그래서 함부로 파양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로 이 제도적으로 어떤 완충 제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꼼꼼히 정말 부모로서 자격이 충분한지 재정적인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도 하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. 그리고 그 모든 절차들을 다 합격하고 또 사전에 아이들을 만나고 이렇게 만나서 까다로우니까 하시라는 거예요.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절차가 까다롭다는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꼼꼼하게 부모들을 선정하고 선별된 부모에게 아이가 입양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게 정부에서도 잘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은 그만큼 입양 절차 자체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좋은 부모에게 잘 아이가 입양돼서 좋은 가정을 꾸리게 되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들은 입양된 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축복하고 굉장히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? 이제 앞으로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고 아름다운 미래를 간직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박수치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지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어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평가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하는 그런 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. 입양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, 축복된 일, 그리고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격려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래야죠. 외국인 뭐 우리나라로 귀화하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색안경을 끼지 말고 똑같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성숙한 인격을 가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정리하겠습니다. 입양을 하시는 부모님도 있고 또 입양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아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도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러나 입양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며 입양을 통해서 또 성숙한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희들은 입양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찌 되었든 간에 축하할 일이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더 겉면에서 정말 어렵게 살 수 있을 법한 아이에게 좋은 기회를, 행복할 기회를 주는 좋은 제도인 만큼 사회적인 시선을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